여러분은 혹시 영웅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학문도 있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영웅학이라 그러면 영어로는 Heroism Science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eroism 하면 우리가 영웅주의라고 흔히 번역들 하시지만은 그 ism이 붙다고 해서 전부 주의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요. ism은 그 주의라는 뜻도 있지만 행동, 행위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영웅학에서는 그 히어로이즘은 영웅적 행동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히어로이즘 사이언스는 정확하게는 영웅적 행동학 이란 말이 돼야 되겠지만 그 한국어로는 아마 영웅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간략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영웅학이 과연 어떤 학문인지 이런 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웅학이 그 태동하는 시기는요, 물론 이제 과거부터 영웅 연구는 있었지만 그 히어로이즘 사이언스라는 그런 학문 범주로서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거는 21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2006년도에 프랑코와 짐바르도라는 학자가 The Banality of Heroism이라 그래서 영웅적 행동의 일상성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영웅적 행동의 평범성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영웅적 행동의 일상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2006년도에 이 논문이 계기가 돼서 영웅학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학문적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영웅학은 그 기존 학계가요. 흔히는 그 인간 행동에, 인간 심성의 어떤 어두운 면에 이제 주목을 주로 이제 해왔다는 그런 이제 점에 대한 일종의 반성적 태도에서 이제 영웅학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이나 또는 문학 또는 종교학, 사회학 이런 데 보시면은 주로 인간의 악한 면들 있죠. 뭐 어두운 면들을 주로 이제 탐색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인간의 악한 점, 어두운 면을 탐색을 해서 밝은 세계로 인도하자라는 취지는 공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데에 너무나 많이 기존 학계가 몇십 년 동안 이제 또는 그 과거부터 따지면 아마 몇백 년에 걸쳐서 그런 점에 너무 함몰돼 있어 가지고 이게 소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 관점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따라서 그 조금 더 밝은 세계로서 영웅적 행동과 영웅을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영웅을 인간의 그 가장 모범적인 전형으로 삼고 또 영웅적 행동을 인간 행동의 정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라는 그 취지에서 영웅학이라는 학문적 그 이 학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영웅을 본격 연구하는 이제 계기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그 필립 짐바르도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영웅학, 현대 영웅학의 가장 주주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왕성한 그 연구 활동을 피고 또 사회적으로도 영웅을 이제 확산시키고자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이분은 영웅 교육기관도 설립을 해서요. 이를 통해서 실제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그 영웅의 필요성과 영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점들에 상당히 많은 공헌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영웅학의 연구 주제는 영웅과 영웅적 행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정의에 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이나 또는 사전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보면 영웅이라는 개념이요 너무 추상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에 따라서 지나치게 다양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영웅적 행동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영웅학에서 과연 영웅과 영웅적 정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이게 문화와 또 개인과 국가와 사회, 시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영웅상들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에 가장 적합한 영웅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정의 이 논의를 진척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학자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상당 부분 연구가 진척돼서 거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생각으로는 뭐 상당히 많이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 주제로는 영웅이 에, 개인의 심리 또는 개인의 그 어떤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그 개인이 발달하고 개인이 사회적으로 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영웅이 과연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를 이제 개인의 문제보다도 더 확대해서 영웅을 사회적으로는 영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웅의 그 사회적 확산을 상당 부분 이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영웅을 교육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논문들도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영웅적 행동 또 영웅을 이제 가르쳤더니 실제로 부정행위의 결과가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 수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고 또 이 간호사들의 경우는 그 업무가 상당히 고된데요. 이때 이제 영웅을 교육을 시켰더니 이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게 되더라라는 그러한 연구 논문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러한 영웅을 이제 교육 현장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서양에서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제 제 조사에 의하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웅학에서 이제 포커스 핵심적 사항으로 두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종래에 그 토마스 칼라일은 우리 한번 다루었는데요. 그 토마스 칼라일이 그 영웅 숭배론을 폈고요. 또 그다음에 조셉 캠벨이라는 분이 그 우리 영웅의 여행이라는 그 이 비디오에서 이 지난번 유튜브 클릭해서 한번 다루었는데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나타나는 영웅의 여행에서 그 영웅의 모습이 고전적이었는데 즉 고전적이었다 그러면은 이 그 카라일이나 캠벨이 다루는 영웅들은 비범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초자연적인 인물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1세기 민주사회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이 사회의 주체이기 때문에요. 평범한 개인이 행하는 비범한 행동에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능이라는 거는요, 위대한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영웅적 행동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늘상 벌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인간 본성의 보편적 속성이다라는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들이 영웅학의 큰 학문적 그 포커스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위해서는 영웅적 상상력, 즉 이제 개인이요 평소에 영웅을 생각하고 영웅적 행동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꾸준히 훈련만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영웅적 행동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 그래서요 영웅적 그 상상력이라는 개념도 이제 수용하자라는 게 영웅학의 큰 그 학문적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웅학이라는 거는 평범한 개인의 비범한 행동, 그러니까 초인적인 슈퍼히어로 같은 개인이 아니라요.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행동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큰 관심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 관점도 역시 ordinary, 아주 평범한 개인의 아주 비범한 extraordinary한 그러한 이제 행위가 영웅적 행동의 큰 포커스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성과는 역시 그 영웅과 영웅적 행동에 대해서요, 이 학문적으로 비록은 한 15년 남짓한 세월이긴 하지만 영웅학의 출범으로 인해서 영웅과 영웅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연구자가 사실 저랑 제 동료 한두 명이 같이 발표한 논문 대여섯 편을 제외하고는 현대 영웅학의 연구자는 전혀 없는데요. 근데 서양의 경우는 아주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그 영웅학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어서 그 학문적 성과를 통해서 바로 이제 영웅과 영웅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따라서 이 주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영웅학자들 상당수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영웅을 이
학습의 한 큰 그 도구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요. 영웅적 행동을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상당히 많은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이제 리더십 분야에서 보시면 영웅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현대 사회에서는 영웅적 리더십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영웅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과거의 본질 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독단적이고 이 영웅 한 일개인에 의해서 일방향적으로 이 그 나를 따르라라는 식이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포스트 히어로익, 그러니까 탈영웅적이란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저 영웅 리더가 영웅적 행위, 영웅으로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리더가 팀원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요즘은 탈영웅적 리더십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영웅학에서는 영웅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영웅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개인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웅적 리더십은 바로 이런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영웅적 리더십의 개념을 수정하는 그 성과도 이제 거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영웅학이 무엇인지에 관한 또 어떤 연구 방향을 갖는지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